조계종의 25개 교구 본사 주지 가운데 순천 송광사를 비롯한 6개 본사의 주지 임기가 올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중앙과 교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구 중심제를 강조한 가운데 이들 본사들의 차기 주지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막 수행결사의 현장인 위례 상월선언의 결제 대중과 외호 대중들이 다음 달 8일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무문관 안팎에서 일주일간 철야 용맹정진에 나섭니다. 불국의 국제 아동 청소년 후원단체인 더 해피로드가 미얀마 양곤의 한 사원에 동자승 숙소를 건립해 국경을 넘은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천연고찰 경북 김천 직지사 일대가 역사 문화, 생태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김천시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준공과 함께 직지사와 연계한 역사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면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통도사 자장매가 꽃망울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통도사를 벌써부터 봄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자장매를 미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25개 교구 본사 주지 가운데 순천 송광사를 비롯한 6개 본사의 주지 임기가 올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중앙과 교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구 중심제를 강조한 가운데 이들 본사들의 차기 주지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전체 교구 본사 가운데 6개 본사 주지의 임기가 오는 5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 가운데 7대 총림에 속한 본사는 4곳, 80 총림 동아사와 쌍계 총림 쌍계사, 금정 총림 범어사, 조계 총림 송광사입니다. 먼저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이 다음 달 20일에 임기를 마칩니다. 차기 주지 후보엔 얼마 전까지 중앙종회 의원을 지낸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3일 뒤인 다음 달 23일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의 임기가 끝납니다.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은 3월 15일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오는 4월 7일 주지 소임을 마무리합니다. 이들 총림은 종단의 총림법에 따라 총림의 방장이 차기 주지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총림이 아닌 교구 본사에선 모두 2곳이 주지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18교구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4월 4일, 5교구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4월 18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특히 백양사는 지난해 말 총림에서 해제돼 20여 년 만에 방장 추천이 아닌 산중총회로 주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4교구 오대산 월정사와 23교구 제주 관음사는 정념 스님과 허운 스님이 각각 단독 후보로 나서 일찌감치 주지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교구 중심제를 통해 중앙과 교구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들 본사들의 차기 주지가 누가 될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지난 2018년 총무원장 선거 당시 복지와 교육, 포교 등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구 특별 분담 사찰을 지정하고 말사 주지의 인사권을 교구에 이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교구가 보다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구 자치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 종무기관의 업무 가운데 교구로 이행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이행하여서 교구 자치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36대 총무원장 당선 기자회견 때엔 고령화 시대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첫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교구 본사와 협의하여 노스님들을 위한 교구별 복지관 건립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력 결제 불사 등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펼치는 핵심 사업들도 6개 교구 본사의 차기 주지 선출과 맞물려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천막 수행결사의 현장인 위례 상월선언의 결제 대중과 외호 대중들이 다음 달 8일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무문관 안팎에서 일주일간 철야 용맹정진에 나섭니다.
그동안 한겨울에 난방 없이 하루 한 끼를 공양하며 정진해온 상월선언 결제 대중들은 최근 들어 공양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승스님 등 모두 9명의 상월선언 결제 대중들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철야 용맹정진에 나섭니다. 매일 오전 하루 한 끼의 공양을 대중 문관 안으로 넣고 있는 외호 대중들의 발걸음과 몸가짐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입제 후 줄곧 공양을 담당해온 소임자들은 최근 들어 공양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결기 가득한 선언의 정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안에서 스님들께서 너무 엄격하고 철저하게 수행을 하셔서 저희가 밖에서도 스님들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조금 많이 또 좀 드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드려도 일체 안에서 거부를 하시고. 결제 대중들이 용맹정진에 나서겠다고 하자 외호 대중들은 이에 발맞춰 같은 기간 법당 안에서의 철야 정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월선언에 앞서 백담사 무문관에서 공양을 담당했던 해민 스님은 앞으로 포행 시간조차 줄인 가열찬 정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께서 더 공양 부분이나 드시는 것도 더 줄이실 것 같고, 또 용맹기간에는 일체 안에서 기존에는 중간중간에 50분 정진, 10분 포행 시간이 있는데 용맹기간에는 또 포행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용맹정진을 앞둔 결제 대중들의 한 끼 공양은 성남 봉국사에서 봉은사 사찰 음식팀에 의해 정성스럽게 준비됩니다. 공양은 양배추 등의 야채와 바나나, 토마토, 청국장, 새송이 볶음 등으로 이 같은 식단은 백담사 등 기존 무문관 선방에 준해서 마련됩니다. 사찰 음식팀은 입제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봉은사에서 출발해 하루 종일 수행 정진하듯 마음을 가다듬고 정갈하게 공양을 준비합니다. 100일 동안 정진하시는 게 스님들이 굉장히 힘드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사히 회양하시라고 기도하고, 또 회양하실 때까지 저희 공양팀들 아프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공양 잘 올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위례 상월선언 용맹정진에는 조계사, 봉은사 등 서울 지역 주요 사찰들의 신도들이 대거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전례 없는 대중무문관의 용맹정진을 앞두고 선언에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주 대각사 주지 관종 스님이 위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쌀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등 자비 보살행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관종 스님은 설을 앞두고 태고복지재단 산하 미타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연하원 등 6개 단체에 510만 원 상당의 쌀 3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대각사 주지스님 관종 스님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위암 사기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양원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번에 쌀 40포대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유용하게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관종 스님은 지난해 10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자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해외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단체까지 운영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불교계 국제 아동 청소년 후원 단체인 더 해피로드가 이런 일을 하면서 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해피로드는 최근 미얀마 양곤의 한 사원에 동자승 숙소를 지어줬는데요.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전합니다. 미얀마의 경제 수도 양곤 외곽에 위치한 아유디가 사원. 스님들과 학생들이 불교계 국제 구호단체인 더 해피로드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번 방문은 아유디가 사원의 동자승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거주해온 낡고 허름한 숙소가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숙소의 이름은 조계종 전계 대화상을 지낸 일타 스님의 법포를 따라 동곡관으로 지어졌습니다.
더 해피로드를 이끌고 있는 해공 스님이 스승 일타 스님을 시봉했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더 해피로드는 지난 6년간 미얀마 아유디가 사원의 학생 300명과 네팔 컨청천가 초등학교, 거우리아 베이직 중학교 등과 결연을 맺고 학용품과 의약품, 생활용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내가 미얀마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원인은 학창 시절에 새마을 운동할 당시에 우리나라에 정부미 알랑미를 무상으로 지원해 줬던 기억이 떠올라서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이 나라에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유디가 사원의 동자승 숙소인 동곡관은 지난 15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관식에서는 학생 3명에게 전문학교 졸업 때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는 협약식과 함께 1년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또 더 해피로드의 다양한 후원 활동을 알리는 표지석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더 해피로드는 미얀마 아유디가 사원과 네팔의 학교 2곳에 컴퓨터 교실 운영과 식수, 생활용수, 화장실 등을 정비하는 개선 사업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저기 한 번씩 일회성으로 돕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초급 과정에 12학년까지 졸업하는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그네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한 조금씩은 늘려가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돕고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해공 스님이 넉넉지 않은 절집 살림에도 지속적인 해외 후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해외 후원 사업이 지역 포교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스님은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현재 후원하고 있는 네팔과 미얀마의 학교 3곳을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적은 데서부터 차근차근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더 해피로드. 각박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서울의 도심 사찰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태종이 설립한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의 하나로 세대 소통, 통일 공감, 2020 탈북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탈북 청소년 15명과 멘토 교사, 학부모 등 모두 30명이 참여해 주지 월장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나를 찾아가는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아 정체성 프로그램과 미술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진로 체험 등을 하면서 학교 생활의 적응 능력을 키우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천년고찰 경북 김천 직지사 일대가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김천시의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황학산 하야로비 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직지사와 연계한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600여년 우리 민족과 함께온 직지사는 김천의 명산 황학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백도대간 황학산의 생태자원과 직지사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생태문화 체험형 관광이 가능한 하야로비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황학산 하야로비 공원은 전체 공사가 9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건축 공사에 착수해서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30여 원이 투입되는 하야로비 공원에는 평화의탑 체험촌, 전시실, 문화공연장 등이 들었습니다. 특히 평화의탑으로 불리는 국내 최고의 목탑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과
또 건강과 다도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건강문화원, 그리고 솔향, 다원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국내 최고 41m 높이 5층 목탑인 평화의 탑은 그 웅장함과 신비로움으로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처럼 4, 5세계를 경험하고 선과 악의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3D 지옥 테마 체험관과 사명대사를 브랜드화한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는 2022년까지 조성됩니다. 김천시는 하여러비 공원을 매년 40만 명 이상의 관광이 찾는 직지사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전국 최고의 체류형 휴양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하여러비 공원이 완공이 되면은 인접한 직지문화공원과 친환경 생태공원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또 주풍령 부항댐 건역과 연계가 되어서 전국 최고의 체류형 휴양관광지 김천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직지사는 신라의 처음 불교를 전파한 아도하상, 조선 정종의 어태, 한글 창제의 일익을 담당한 학조대사, 임진왜란 때 민족을 구한 사명대사 등 민족의 정신문화를 재발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보고입니다. 생명을 품은 직지사 사찰림은 숨겨진 생태문화 자산입니다. 하드웨어를 갖춘 하여러비 공원은 4월이면 완공됩니다. 인접한 직지사와 연계한 지유 생태 문화 체험 관광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에서 BBS 뉴스 김정렬입니다. 경북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떡국 공양을 베풀었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진행된 떡국 공양은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 관장 돈명스님의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행사에서는 경산 미타사 주재이자 백천사회복지관 관장 성민스님과 총무 우덕스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떡국과 사과, 우유 등을 대접했습니다. 은혜사 관장 돈명 큰스님께서는 매년마다 저희 복지관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또 사각지대와 어려운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성민스님과 우덕스님은 어르신 효잔치와 장학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어르신과 이웃들을 위해 자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분원 대구 삼덕동 관음사가 신년 교례회를 봉행하고 무료 급식소 불자의 집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불자의 집은 대구 지역 불교 신행단체 봉사자들이 모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신도 여러분들이 공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막중합니다. 제가 몸이 좀 성한 몸 같으면 일어나서 절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지금 몸이 건강치 못한 연구로 말로만 지금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례회에서는 BBSTV 행불아카데미 진행자 월호 스님의 초청 강의가 진행됐고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바로 경남 양산의 통도사 자장매인데요. 이 자장매가 최근 꽃망울을 맺기 시작해 곧 꽃을 활짝 피울 준비에 나섰습니다. 통도사가 전해주는 봄 소식,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또 가장 오랫동안 핀다는 통도사 자장매.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가지마다 불그스레한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1월 중순 꽃을 피웠던 지난해보다 개화 시기는 다소 늦어졌지만 더 진한 빛깔의 꽃을 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장매가 지금 이제 겨우 꽃망울이 조금 이제 뭉쳤는 정도인데 주로 한 2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개화가 되니까 이 사진 작가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그 연인들끼리 또 오셔서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발언도 하시고 사랑을 꽃피우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령 370년의 통도사 자장매는 역대 조사들을 모신 영각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 대국통
자장율사의 통로사 창건 정신과 수행 정신이 깃들어 있기에 자장매로 불립니다. 아무래도 수행이라는 자체는 엄격한 어떤 규율과 어떤 자기 어떤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거니까 수행자의 어떤 그런 서슬푸른 어떤 그런 기계 이런 것들이 추위 속에서 견뎌내고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어떤 매화의 어떤 그런 정신 그런 것하고 성질과 굉장히 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이 매화를 수행자의 어떤 상징으로도 우리가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모습과 꼭 닮은 통로사 자장매.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애간장을 태우며 곧 연분홍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태고종 종립학교인 동방불교대학 제주동문회장에 제주 두평 반야사 주지 승규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동방불교대학 제주동문회는 제주 두평 반야사에서 제14대 회장 대현 스님 이임식과 제15대 회장 승규 스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활성화 안 된 거를 활성화되게끔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문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잘할 거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체육대회를 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그거를 갖고 저는 열심히 그 동문들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 취임식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을 비롯해 제주교구 종회의장 현파 스님과 동방불교대학 선후배 스님들이 참석해 대현 스님과 승규 스님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선제 방역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예방 수칙에 대해 양봉모 기자가 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발생국인 중국은 물론 홍콩,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우한 폐렴으로 불리웁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2003년 유행했던 사스, 2012년 유행했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발견됐고 중국 정부는 23일 우한시를 비롯한 인근 황강시 등을 봉쇄 조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교류가 빈번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선제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대응체계 구축 운영비 67억 원, 검역 진단비 52억 원, 격리 치료비 29억 원 등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선제 방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호흡기로 전염됩니다. 감염됐을 경우 바이러스는 폐를 침범하며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제재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국 우한시와 후베이성 일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만일 중국 우한시 지역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 후 감기 증세가 있을 때는 외출이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나 지역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우한 폐렴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인 만큼 개개인의 위생과 각별한 예방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올해 안에 세계 11개국 언어로 재탄생합니다.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은 한문으로 쓰여진 직지를 한글을 비롯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11개국 언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 탑재하는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이용률이 지난해 들어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583만 가구 1,864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에서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7%로 2018년의 48.2%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제62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2부에서 래퍼 릴 나스 엑스, 컨트리 가수 빌리 레이 사이러스 등과 함께 축하 무대를 꾸몄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외국어 책자 사찰을 향해 가는 걸음을 발간했습니다. 사찰을 향해 가는 걸음은 사찰 구석구석이 궁금한 이들을 위한 불교 문화 가이드로 영문과 국문을 교차 편집해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사찰과 유물의 사진, 일러스트 등 100여 컷을 담아내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새해에는 한국 불교의 우수성과 고유의 전통을 제대로 알리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